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쉬운 세 번째 풍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이라고 하는 것과 나아간다라는 말하고는 다르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화지진께 태양이 솟아오르는 진나라 진자, 즉 나아갈 진자의 뜻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풍산점괘는 점진이라는 말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진자에 같은 의미가 있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진이라는 것하고 점진이라는 것하고는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전진이라는 것은 좌고 우면 없이 곧바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전진이라면, 점진이라고 하는 점점 나아간다는 한 단계 한 단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점점점자는 단계별의 추진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점점이라는 말은 차츰차츰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지진께처럼 나아갈 진자와 차츰차츰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차츰차츰이라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를 단계별로 나아가는 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풍산점괘 역시도 산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데 그 위에가 나무가 서서 서서히 자라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점진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단계별로 성장한 거라면 화지진께처럼 지평선 위에 떠오르는 태양이라 하는 것은 점진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내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따라서 점점점이라고 하는 풍산점괘와 화지진이라는 진자가 나아간다라는 전진과 또는 점진과 같은 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다르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풍산점괘라 하는 것은 나무가 서서히 커나가고, 바로 나무가 커나가는 것도 두 단계인 것입니다. 지풍성, 그야말로 새싹이 돋아나가지고 커나가는 나무와 이미 성장해 있는 산등성이 나무가 커나가는 성장률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지풍성께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초목이라면 풍산점괘는 서서히 자라나는 나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커나가고 산이 더 높은 형상을 가지게 있고,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정무라고 하는 것이 차츰차츰 쌓여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서진인 것입니다. 서서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같지만 그 속도차가 화지진이나 지풍성이나 풍산점이나 다 나아가는 것이지만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서서히 추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중에서도 여기 불이점적 분야라, 여인이 시집갈 적에, 아가씨가 시집갈 적에 점점함으로써 하지 않으면, 이 말은 하나하나 예를 챙겨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분야라라는 말은 이것은 음분이라고 말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분적처요,
이렇게 해서 달려가면 분적첩이요 라는 이런 구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점적위기라 그래서 하나하나 순서의 육례에 따라서 혼례가 가지고 있는 이 육례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아가면 이것이 제대로 시집가는 혼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귀는 아가씨가 시집가는 것은 이점이 길이라 이렇게 점점 한 단계씩 하는 것으로 기람을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간자는 지안이 간이라는 것은 멈춘다라는 것이니 물 불가의 종지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영원히 정지되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정지되어 있으면 다시 반등을 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이라는 것으로서 뒤이어받은 것이다. 괴상으로 보면 산 위에 있는 나무를 보면 서서히 성장한 것이 우리는 산등성의 나무를 바라보면 그 나무가 언제 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도 서서히 크니까. 지손이 동불궁야라 우리는 멈춰서고 소원순하게 하는 것이 동함에 있어서 공공함이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해서 점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점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서고 순리대로 따르는 것이 점점이라는 점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공공한 일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궤체로 보면 나아감에 모두 지희를 얻었으니 라고 하는 것은 초육을 제외하고 바로 지휘를 얻었다는 것은 음이 음자리 가고 양이 양자리를 가고 이와 같이 초6과 상9만 제외하고는 2, 3, 4, 5가 모두 음양의 정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득이니 진이정이라 나아가서 정의를 얻은 것이니 이것이 정도로 나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주되는 효는 구호로 말하는 것입니다. 구호가 존의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이라 하는 것은 여기 기란이 바로 점괘라 하는 것은 시집가는 딸을 둔 사람이 시집 보낼 때 좋은 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리정하니라 정도로 하는 것이 기란이니라 이롭느니라. 점이라 하는 것은 점진이라고 해서 이 점이라는 것이 수식어예요. 이게 위에 지어하이 소노상하니 괴라고 하는 것이 왜 점진이라는 의의가 나올 수 있느냐. 점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멈추고 위로 가면서 손순해서 거칠게 하지 않고 손순하게 하는 것이니 그래서 점자 뜻이 뭐냐면 불거 뜻이에요. 갑자기 하지 않는 것이에요. 갑자기 나가지 않는다라는 의의가 점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여기지 상언이라 이 아가씨가 시집가는 상이 있는 것이다.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2효로부터 5효까지는 그 자리가 모두 다 정의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여인이 시집가면 길한 점이고 또한 리정,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경계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운몽호 씨가 말하기를 이 택산함께는 아가씨를 취한 것이 딸을 취하는 것이 이 말은 며느리를 취하는 데에 길한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취자지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여기는 장가들 적에 아들을 둔 집안이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시집갈 적에 길하다는 것은 딸을 둔 사람, 시집 보낸 자에 딸을 둔 사람이 혼인할 적에 길한 점이에요. 연이나 모두 다 정간으로서 이 주를 하는 것이니 왜 그러느냐?
여기에도 보는 바와 같이 택산 함께도 간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점자도 아래에 간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간이란 문자를 쓴 것이에요. 바로 간방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른 정간이란 말은 바른 간꾀, 정간으로서 주를 하는 것이니 지라고 하는 것, 간이라 하는 것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함께는 지열이에요. 멈추면서도 기쁘다. 그것은 뭔 말이냐면 그 감을 정도로 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것은 아가씨를 맞이할 때, 다시 말하면 며느리를 맞이할 때, 또 장가들 때 좋은 점이고 풍산 점괘는 지손이에요. 그래서 그 나아가기를 정도로 하니 이것이 딸 시집 보낼 때 귀한 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정자가 모두 다 기갑냐 이정, 그리고 기진냐 이정, 그래서 이 정자를 쓰는 것이에요. 단월 점은 지냐라고 바로 점진냐 여인의 길야라, 이것은 시집 보낼 적에 길한 점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갈지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점은 지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 지자는 의연이거나 의심컨대 연문이거나 아니면 이 문장은 점이라 하는 것은 점진냐니라고 해서 갈지자를 점자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갈지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지자가 혹 점자인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노천모 씨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로 이 점은 주역에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두 개의 의미의 뜻을 밝힌 게 없어요. 이 말은 지는 지니, 화지진께도 나아갈 진자, 점께도 진자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의 의이잖아요. 나아갈 진자. 왜 이랬느냐? 이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비진이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지진께처럼 직접적으로 나가는 진자가 아니에요. 이 점이 진야라. 여기에 점자를 띄어서 말한 것은 차츰차츰 한 단계씩 밀려나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주역에는 하나의 의로 두 개의 뜻을, 두 개의 궤를 밝힌 게 없어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곤꾀라든지 아니면 이 둔꾀라든지 또 아니면 이 건꾀라든지 모두 다 공통점으로 어려움을 말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다 달라요. 바로 하나의 의로 이 세 개의 의를 밝혔단 말이 아니에요. 어렵다 뜻은 있지만 거기에 정도차에 의해서 그 의미가 다 달라요.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64개가 하나의 의로 한 꾀를 말하지 하나의 의로 여러 가지 꾀를 복합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인득이하니 나가 지위를 그 정의를 얻었으니 나가는데 공이 있을 것이요 나아가기를 정도로 하였으니 점차 나라까지도 바로 재가를 해서 치국까지도 나갈 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시집을 잘 가가지고 다음에는 재가 치국으로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에서는 궤변으로 리정이라는 의의를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눈여보셔야 하냐면 궤변한 의도는 리정을 정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소리예요. 더 가까이 말하면 이 궤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정의 개념을 밝히려고 궤변서를 대두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자, 이 궤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개 차계지변이 이 궤의 풍산점괘의 궤변은 자환이 레하야 이 풍수환께로 오는데 풍수환이
풍산 점으로 되려면 구이가 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한 번 올라가면 3이 되죠. 그래서 환께로부터 오는데 구가 나아가 하니까 나아갈 진짜는 위로 이 소리예요. 이 구이가 위로 올라가면서 3에 가니까 정의가 돼요. 그리고 역계에서 오면 어떻게 될까? 구진 거호하니 이 구사자리가 5로 올라간다 이 소리예요. 자, 구사자리가 여기에 구사가 5로 올라가서 바로 구사였던 것이 음의 자리였던 것이 5로 가니까 모두 다 덕위지정이라 그 지위의 정도를 얻게 된다. 궤변에서 여기 궤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이라는 소위 이것을 찾아내려고 궤변설을 갖다가 이 두 개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궤변의 해석 의도는 리정, 정의, 다시 말하면 양시활 성인이 어점에 이돈 풍하원저. 자, 우리는 공자께서 또는 주공께서 이게 문왕께서 이 점괘에 대하여 이 풍하를 도타이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집 차도 사진이면 이런 도를 가지고서 벼슬에 나가면 여기에 눈여겨보셔야 할 게 뭐냐면 여인이 시집가는 것이나 선비가 임금에게 벼슬 가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 글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인이 남자에게 시집갈 적에 모든 예를 챙겨야 하듯이 선비가 벼슬 나갈 때에도 예를 챙기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인이 시집갈 때 예의를 다 갖추듯이 선비가 벼슬에 나갈 때 예의를 다 갖춘다면 이 소리예요. 예의를 다 갖춘다면 갈록 모이지치요. 갈록 모이지치요. 로고를 구하고 벼슬자리나 사모하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없느냐? 가도첩경이 있어요. 벼슬하는 데에도 우회적이거나 길을 빌려가지고 어느 권력가에 의탁하거나 아니면 벼슬할 수 있는 첩경, 이런 걱정이 없을 것이에요. 예를 갖추면. 이 벼슬한 데 첩경들이 다 있어요. 벼슬한 데 첩경이. 여기에 한 예로 말하면 종남첩경이에요. 이 종남산인데 종남첩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사가 있는가 하면 은자들이 은둔을 하면서 꼭 어디에 숨느냐? 종남산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가까이에 있는 산이에요. 만약에 선비가 은둔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산에 은둔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은둔했다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고 임금님 턱 밑에서 은둔한 거예요. 오히려 은둔한 선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벼슬하는데 지름길이 돼요. 은둔자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비유할 때 중국 당나라의 종남산에서 은둔하면서 벼슬이나 구했던 도사들이 벼슬길이나 구하려고 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종남첩경이라고 그래요. 종남산에서 은둔한 길이라고. 이런 거짓된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소리예요. 선비들 역시도. 그래서 이 차이 진적득이요. 이렇게 나아가면 애를 갖춰서 선비들이 나아가면 지위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벼슬에 나가면 조정에 가서 공을 세울 거라고. 이게 시집가는 여인이나 벼슬하는 선비나 똑같다라는 의미로 이 글을 써놓은 것이에요. 중개장 시왈 진의정 가히 정방자는 정도로 나가면 정방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
이것은 제가 치국이에요. 가도가 바르게 되면 천하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자, 비 오고 존이하야 강이득중이면 오가 존이에 거하면서 강하면서도 중도를 얻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능여시와 능이처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로 보면 여기는 구오로 말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다. 기희는 강득중야라.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은 구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강한 데다가 중까지 얻었다. 이건 궤체로 말한 것이니 구호를 말한다. 궤체로 말하면 구호라 하는 것은 또한 그 지위의 가운데 중도를 얻었고, 중도를 얻었으니 중정 무불정이요. 중도를 하면 정도는 그 가운데 있어요. 중도가 되면 바르지 않음이 없으니 여기서 또한 리정이라는 의의를 다시 구호를 통해서 강득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 궤덕으로 말하면 안으로는 그치고 바깥으로는 몸가짐이 손순할세. 그래서 동하는 일마다 공공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건 궤덕으로서 점진이라는 것은 지손이에요. 점진의 의의를 밝혀두고 있다. 상활, 점은 점진야라 하니 위에서 말한 점은 점진야라 하는 것은 지석 괴이요. 단 괴의만을 해석할 뿐이고 마침내 수승이 여기 길이야 요. 이것은 마침내 아가씨가 시집가는 것이 길하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한 것이요. 길이야오. 미가 급. 거기까지는 아직 미처 말을 못했다. 미가 급기 소위위 점처라.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할 여가가 없었다. 그래서 느닷없이 고로 사 진석 괴사후에 괴사를 모조리 해석한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기위 강득중자라. 여기까지를 해석하고 그 뒤를 기다린 이후에 바야흐로 지손할세 동불궁야라고 하는 것은 보완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 대상 즉 괴상으로 우리 보면은 산상유목이 점이니라고 해서 높은 산자락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라고 말하는 점이니 바로 군자는 이걸 보면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 몸을 닦아 나가는 것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걸 보면서 거현덕하며 바로 이 현자가 문제가 있는 글자인데 내 일신의 덕을 닦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수신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몸을 닦아가는 것도 서서히 한다 이 말이 바로 덕에 거하며 이 소리가 우리가 덕을 쌓아 나간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나의 한 몸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어떠느냐? 다시 말하면 이건 치인법이에요.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우리의 나라 사람들이 사는 풍속을 선하게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모든 우리나라의 풍속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어요. 이것도 한 단계 한 단계 차츰차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마땅히 점점 나간다 이 소리가 서두르지 마라 이 소리예요. 수기 치의를 내 몸을 닦거나 사람 다스린 거 갑자기 된 게 아닌 거라고. 그런데 여기는 두 글자, 여기는 세 글자예요.
만약에 두 글자가 옳다면 현자를 빼야 하고 세 글자 구조가 맞다면 여기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가야 돼요. 문장 구조상. 그래서 현자 연이어나 이 어질 현자가 연문으로 한 글자 더 들어갔거나 아니면 혹 선하에 유탈자라 이 선자 착할 선자 뒤에 아래에 어떤 글자가 빠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문장의 구조가 대칭으로 완벽하지를 못해요. 두자면 두자, 세자면 세자지 세자 두자의 문자는 안 맞다 이 소리예요. 산상의 유목은 지식이고 단지 그 높아지는 것이 이 점점이고야라 서서히 올라가요. 이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땅보다 높은 것인데 본 고허지연을 목생어시라 나무가 이 높은 자리에 도달하고 나니까 점점 더 높아진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산이 높은데 바로 이것이 목점고야라 나무에 의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형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어산상이 산 위에 나무가 이 도단한 것은 개경지 일향고야라 그 나무에 의해서 그것이 날로 더 높은 것으로 지향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현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축기덕하야 그 덕을 쌓아 나가는데 사현덕으로 이 기유야라 훌륭한 덕으로 하여금 나의 소유를 삼은 것이 이 쌓아간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 이런 현덕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이 쌓아가는 것이에요. 덕을 쌓아간단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거덕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축덕이란 말이다. 덕을 우리가 쌓아간단 말이다. 그러면 덕을 쌓아가는 방법은 뭐냐? 대축계에서 대상에서 이랬어요. 다식 전원 왕행이라고. 옛사람의 말씀과 옛사람의 그런 행적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덕을 쌓아간 거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알아가지고 이축기덕이니 그 덕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니 기일조 일석제력계야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알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쌓아가는 것입니다. 눈사람 만들듯이 서서히 키워가고 굴려가는 것입니다. 고로 거 현덕 필이점이요. 그래서 현덕을 거자는 쌓아가다로 말하니까 현덕을 쌓아가되 반드시 점차적으로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풍속을 선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할 선자는 변한 것이다. 기구일 불미지습 그 옛날에 아름답지 못한 풍습들을 변해서 사지 귀어 한극이니 바로 모든 백성들의 풍속으로 하여금 황극으로 귀결지은 것이다. 모든 법이 되는 자리로. 그러니 황극의 경지로 몰고 가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 마치 떡에 시루에 떡을 찌듯이 아니면 또는 물속에 물건을 담가 놓으면 서서히 배어 들어가듯이 그것이 반드시 훈증이라는 것은 마치 떡에 시루 찌는 것 같은 것이 훈증이고 함유라 하는 것은 물속에 담가 놓으면 촉촉하게 배어 들어가는 것이 함유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져야만이 구라야 반가치니 바야흐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선속이란 것 역시도 반드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구산양씨가 뭐랬는고는 지중생목하여 땅속에 나무가 나갔고 이시의 승이요 때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풍승께는
새싹이 돋아 올라가서 빨리 큰 거예요. 그런데 산상유목이라 하는 것은 바로 기진이점이라 산 위에 있는 나무는 그 나아가는 것이 점진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군자는 목자는 지미지무리로되 군자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나무라 하는 것은 지극히 미천한 물건이지만 유물가이 불점이온 오히려 가있어 점차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거현덕 선석이야 어떻겠는가? 이것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군자는 알고 있다 이 소리예요. 나무를 통해서. 현덕 이점하야 현덕을 쌓아가되 점진적으로 해서 점차 바로 점차 현덕이 이걸 연결해야 됐다. 현덕에 쌓아가되 점점 닦은 이후에 지극하여진 것이니 근이 후정하고 수이 후지면 이 문장 구조는 여기서 옳게 띄었구나. 어진덕을 축적에 하되 점점 한다라고 하여 수이 후지하고 닦은 이후에 지극하여지고 부지런히 한 이후에 정밀하여진다라는 것이니 차 양자운 소위 이것은 양홍이가 말하는 시호위사라가 처음에는 선비가 되었다가 종호위성야라 선비 다음에는 어지련자 어지련자 다음에는 어진자는 성인을 바라보고 또 성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점진적인 단계로 공부해 나간다라는 것이다. 마침내 성이 된다라는 것이다. 선속이 점하여 풍속을 선의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만에, 기년 만에 처음으로 백성들을 변화할 수 있고 구이후성이라 1세가 지내는 한 30년 동안이 가야 아니면 또는 100년이 가야 이런 장구한 세월이 흐른 이후에 완성된 것이다. 이것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선인이 위방백년에 선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 100년이란 세월을 둬야 가히 승잔거살이라 잔혹한 일을 이기고 이런 살상하는 살인하는 이런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니 풍속을 다스려 나가는 것도 공자께서도 100년을 놓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풍속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운봉어 시왈 거덕이라고 하는 것은 간지지, 간계의 지를 상징한 것이니 간지지니 부점이면 점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기능 거질이 어떻게 능히 문득 그칠 수 있겠는가. 선속이라 하는 것은 손께의 입을 들어간다라는 이것을 백성 속으로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백성 속으로 들어간다고 교화를 넣는다. 이걸 상징한 것이니 이걸 점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기능 거일이요. 어떻게 백성들에게 갑자기 주입해가지고 백성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겠느냐고.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가르침을 백성에게 주입시키되 이게 서서히 하면서 서서히 변한 것이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받아들일 수는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